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맹명관입니다. 교수님, 네. 그 클립 있잖아요. 네네, 클립. 그것도 빨간 클립 하나로 혹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그런데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 카일 맥도날드라는 청년이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이 친구가 이 백수예요. 25살 먹은 백수인데 여자친구는 살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립을 14번을 교환해서 물물 1년 교환으로? 만에 물물 교환으로요. 네. 그래서 집을 마련했대요. 참 기상천외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정말 작은 클립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건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또 그것이 책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는 강연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네. 예, 누구에게는 정말 하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또 누구는 또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거 생각하는 시간,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돈 문제 나오면 제가 또 굉장히 약해져요. 특히 직장인들 월급 통장 보면 이 바람 스쳐 지나가듯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유리지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진짜 그래요. 사실 이것 빼고 다 빼고 나면 한 달에 별로 쓸 게 없잖아요. 그런 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은데. 모든 직장인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꼬박꼬박 매달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그렇죠. 저축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재테크도 뭐 하는 즐거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은행도 너무 저금리고 그렇죠. 주식은 불안하고 네네. 진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계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예. 특히 직거리만한 월급을 어떻게 잘 굴릴 수 맞아요. 있겠는가. 요거 해결하신 분이 오늘 저희 프로에 나왔어요. 네. 예, 한국 재무설계라고 하나요? 예, 김강주 이사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애초에 돈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재테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상품만 가입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까지 채우지 못하면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수익을 논하겠습니까? 내 돈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줄 거라는 생각 감히 택도 없는 소리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재무 컨설턴트로 돈을 벌면서 아주 작은 소셜 나눔 전문 기업 하우투드에서 돈을 쓰는 재정 컨설턴트 김광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월급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3가지 이야기, 돈 책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돈 책상은 돈은 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서 2014년도 순가계 저축률이라고 발표한 것이 6.1%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6만 원 정도는 저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주변 사람들을 쳐다봐요? 자,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정경련에서 전국경제연합회 같은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 임금 근로소득자가 받는 1년에 받는 총 연봉 가운데 상위 10%, 즉 10명 중에 1명이 받는 소득의 총액이 전체 임금 근로자 소득 총액의 30%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저축하고 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겠지요. 우리들의 통장이 매달 뻥크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 모든 재테크를 다 해도 제대로 돈을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너나 할 거 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월급에 잠이 와?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월급에 잠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월급날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이버머니처럼 나가는 돈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그죠? 조금 더 솔직하게 진실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름하여 돈 책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요, 상식 전쟁입니다. 최근에 아마 경제 관련 이런 기사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다양한 용어들에 익숙해 있을 겁니다. ISA 계좌, 저축연금, 또 뭐 IRP, 또 뭐 펀드를 비교해주는 그런 사이트들,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 제도와 정책들은요, 과거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와 상품들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와 정책으로 많은 상품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른바 금융상품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제도와 상품들, 정책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는, 제대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여러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지녔어요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적금 들려고 은행 갔다가 나오면서 변액 보험을 하나 가입해 있고, CMA 계좌 개설하러 증권회사 갔다가 펀드 하나 안고 나오고, 실손보험 알아본다고 보험 설계사 만났더니 20년짜리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모르면 당합니다. 그죠? 이제는 많은 상품, 이제 금융회사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같은 금융 소비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식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모르면 당연히 이러한 상식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애초에 돈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이야기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상품에 투자합니까? 그렇지만 저 역시도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고 투자합니다. 애초에 돈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재테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상품만 가입하면 되죠. 어떤 상품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지만 그것이 끝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어떤 상품은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로 기록하지만 끝까지 마이너스일 확률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애초에 돈 되는 상품은 없지만 내가 가입한 상품을 돈 되게 할 수는 있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한 상품을 돈 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여러분들은 대부분 펀드 매니저나 은행회사 임직원이나 또는 저와 같은 컨설턴트나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금융 서비스 시장 중에 후진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성과 보수보다는 판매 보수 쪽에 치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객의 돈을 불려서 일정 부분을 내가 얻는다면 그것이 내 돈이 될 수도 있는데 판매 수당 쪽이 많다면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판매를 쫓아다녀야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잘 만들어줄 수 있다. 털렸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가입한 상품 돈 되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상품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불리겠습니까? 직접 운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죠. 관심을. 내 돈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돈을 10년, 20년, 30년, 40년 불려줄 거라는 생각, 감히 택도 없는 소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자주 물어보십시오.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러분 돈을 관심 가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정도는 공부합시다. 모르면 당해요. 그죠? 첫 번째,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경제 관련 방송을 들으십시오. 제가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그 월급의 잠이와 들으십시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종이로 된 경제신문을 읽으십시오. 자, 그리고 분기에 한 번, 계절에 한 번 정도는요, 재테크 세미나 같은 데 있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참석하십시오. 요즘 그런 데 가면요, 밥 주고, 커피 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테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고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1년에 한 번쯤은 머니데이를 설정하셔서 1년에 한 번쯤은 내 재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계획과 결과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100m를 뛰든 마라톤을 뛰든 완주를 해야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까지 채우지 못하면요, 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수익을 논하겠습니까? 실제로 3년짜리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셔서 3년을 완주하시는 분의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10년, 20년 납에 장기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10년, 20년을 온전히 완주하는 비율은 아주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짜시고 완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적금은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이자가 아니라 목돈 종잣돈이 아니라 적금은 완주를 훈련할 수 있는, 습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금을 가입을 통해서 완주 훈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돈 책상입니다. 돈은 어디에 있다고요? 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우리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아닙니까? 돈을 창고에 재어놓기 위해서 재테크하시는 분은 없죠. 자,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과 관계없는 곳에서 얼마나 행복을 많이 경험하느냐, 얼마나 많은 행복을 길러내느냐의 습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돈의 크기도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크기조차도, 내 행복에 필요한 돈의 크기조차도 펀드 매니저나 은행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나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행복에 필요한 돈도 나 자신이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 가능한 최소 비용의 여행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무전 여행이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심지어 하나도 없으면요, 돈 없이 만나게 되는 행복을 필연코 경험하게 됩니다. 돈 없이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돈 없이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지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은 선택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지출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결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를 들면 사교육 같은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의 학원비를 끊으면 너무 불안해. 그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학원비를 계속 낸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포기한다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기는 선택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지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 월급에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월급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그때부터 나가는 돈 때문이다 라는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지금부터 돈 책상, 이론보다는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고 경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상식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셔서 내가 가입한 상품이 돈 되게 하시고 그리고 최소 비용, 최대 행복의 그런 경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달콤한 숙면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잠이 올까요? 제스처가 멋진데요. 그렇습니까? 진짜 저 제목에 네. 그 월급에 진짜 잠이 와? 이렇게 물어야 되는 들이대는 거잖아요. 거죠, 들이대는 네, 거. 그랬을 때 잠이 오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솔직하네요. 저 이거 팟캐스트에 이제 시작할 때 네. 멘트가 그 월급에 잠이 와 하고 나오는데 네. 그 멘트를 여성분이 하시죠. 대부분 여성분이. 이제 그 멘트를 들으면 네. 집에 있는 분을 생각하시죠. 왜 꼭 가혹한 역할을 우리 주부들에게 그래서 맡기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주부들한테 그죠? 근데 그 월급으로 또 삶을 살아야 되는 주부한테는 얼마나 가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을 그렇게 아주 가혹하고 냉정한 질문으로 탁 시작하셨는데 또 마지막에 마지막에. 강연은 돈 없이도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난 인문학자가 오셨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재테크는 상식과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지. 그게 이제 몰라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예.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지만 잘못된 상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을 예. 건데 예.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길게 불려 예를 들면 10년, 20년을 적립하는 그런 상품들을 의외로 원금 보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렇죠. 네. 적게 반대로 받더라도. 그와 반대로 한 2, 3년 정도에 굴릴 수 있는 돈을 공격적으로 한 두세 배 불리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또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고 완전 반대죠. 장기로 장기 동안 긴 시간 동안 불릴 수 있는 돈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성장을 먹고 그렇죠. 이렇게 살거든요. 네. 예, 자전거 타기와 같은 거죠.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년, 30년 장기 상품을 원금 보장으로 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손해를 확정짓는 일이죠.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20년, 30년대 지금 원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뭐 다 그죠?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죠.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운용해야 되는 것은 리스크가 많죠. 위험이 많죠. 네. 또 그 그렇죠. 위험을 또 회피할 수 있는 시간도 적죠. 그렇죠. 그럴 때는 원금에 더 충실하셔야 오히려? 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제가 그 그러네요. 만난 좀 반대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만나는 것이죠. 제가 만난 부자들을 보면 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아까 예. 관심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전 그걸 정보라고 이렇게 바꿔서 보고 싶고요. 저한테 탁 꽂힌 게 뭐냐면 완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금 우리 대표님과 같은 분들이 예. 전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완주를 해야 된다. 예. 그 중간에 개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중간에 하다 말아서 항상 손해를 보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사실 어느 누가 완주를 안 하고 그렇지.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맞아요. 어려운 상황이 늘 닥치잖아요. 예. 뭔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완주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이제 안타깝게도 아까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수익 구조가 판매 쪽에 많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럴 수 있죠. 많이 팔면 소득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우리가 일반 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에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이용을 하면 힘들어. 그 저축해야지. 네. 지금 30만 원 앞으로 힘들 것 같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해야지. 그렇게 네. 사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어떤 저축과 투자는 특히 장기적인 것은 일정 부분 의지적인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이 결합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리고 또 상품 역시도 예를 들어 뭐 변액 유니버셜이라든지 네. 이런 상품들이 사업비를 줄여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하면 완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동력을 계획을 주는 하고 네.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상품 가입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한 가지 그 팟캐스트에서 그 이사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뭉치. 예. 아, 뭉치인가요? 예, 이거 제가 뭐죠? 꼰대고요. 예, 꼰대. 예, 꼰대는 경험이죠. 아, 꼰대는 그런 경험입니다, 의미에서. 여러분. 꼰대는 경험이죠. 색다른 뭉치는 해석이네요. 저하고 같은데 파트너 양성민 씨, 양성민 네네네. 파트너는 저보다 20년 연하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혈기왕성한 청춘이죠. 네네네. 말하자면. 그래서 뭉치입니다. 뭉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공격적인 의미에서 사고뭉치라는 의미가 사고뭉치. 있고, 그렇죠. 아, 또는 돈을 우리가 잘 불려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돈뭉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 뭉치요. 네. 그래서 경험과 네. 꼰대의 경험과 뭉치의 실리가 결합된 방송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닉네임을 그렇게 꼰대와 붙여봤습니다. 뭉치로. 저희 딸이 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적립식 펀드를 이렇게 들어놨더라고요. 예. 근데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 들잖아요, 직장인들이요. 예. 근데 이게 별로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제 장기 상품들은 우리가 복리 하잖아요. 예. 복리가 뭡니까? 복리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복리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이자가 꼬리잖아요, 꼬리. 예. 그 꼬리가 또 꼬리를 치려면 이게 복리는 한 10년이 지나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복리입니다. 네. 그래서 완주가 중요하다. 그게 장기적이네요. 그렇죠. 완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꼭 가면은 한 10년 이상 기다리셔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돼요, 최소한 7, 그러더라고요. 8년, 10년 이상이 지나야 뭔가 원금 이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15년, 20년, 30년이 되면 지속기 시작하죠. 네, 네. 동시에 비용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죠. 어떤 상품을 가입할 때 똑같은 돈을 적립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업비, 네. 그 사업비를 줄이면서 똑같은 돈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을 보시면 아, 책에. 아, 지금 막 빠져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책으로 그걸 여기서 딱 너무 깨시네요. 홍보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이것들을 네.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장기 상품들, 이제 보험회사에서 파는 그런 장기 저축 투자성 상품들은 어무납이라는 것이 있고 추가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무납은 그 돈을 불입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해약이 되어요. 그렇지만 추가납은 말 그대로 추가입니다. 예. 뭐 여유가 있으면 더 내고 있을 때마다. 여유가 없으면 안 내어도 보험 유지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무납은 사업비가 있는 반면에 추가납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보험회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무납, 추가납을 할 수 있는 비율은 어무납에서 최대한 2배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전체 비용이 많이 싸지죠. 그리고 장기납, 장기 유지를 하시면 아까 이제 그런 복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부터 또 이제 그런 상품들이 여러 가지 많은 또 세제상의 혜택 네. 또 있고 또 이제 연금 저축이라든지 요즘 뭐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상품들마다 다 특징들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존재의 이유들을 잘 믹스하는 포트폴리오 잘 균형을 맞춰서 가지고 있는 게 바구니에 잘 담아서 네.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좋겠죠.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이제 연초라서 사실 진짜 내 돈 관리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적은 월급이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여기저기 좀 살펴보셨을 텐데 오늘 듣고 배운 건 어쨌든 관심을 갖고 좀 알아가는 거, 맞습니다.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 이 상식을 좀 예, 알아야 오늘 된다는 들으신 거. 것들을 다음에 혹시 저를 만나시면 똑같은 질문을 하지 하시면 안 않기. 됩니다. 그런데 돈은 책에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계속 말씀은 책에 있는 내용을 네, 그래서 그랬네요. 이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네, 자기 네. 것으로 만들어 가야겠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이야기 해주신 우리 김광주 이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배가 나오면 아니, 왜 또 배? 그걸 아니 나 여기 안 보고 얘기했는데 부의 상징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얘기해요. 저보고 중국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실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네, 맞아요. 밥 많이 먹고 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아니, 보통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계속 호르몬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건강 상식에 대한 건강 멘토분을 오늘 모시겠는데요. 서울 MD 의원이라고 해요. 네, 박민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지금 현재 건강수명은 남자 78세, 여자 84세입니다. 95세, 100세까지 못 살면 다 뭡니까? 조기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호르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생체 나이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 가정학과 의사 박민수 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여기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인데 건강 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예,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평균 수명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100세. 그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건강 수명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건강 수명은 남자 78세, 여자 84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아까 정답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남자 95세, 여자 100세까지 사세요. 끔찍하시죠? 근데 이거를 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은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 밑에 있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래서 지금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나이인데 동안이냐 노안이냐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왜냐하면 동안인 사람은 어떻겠어요? 생체 나이가 젊다는 거죠. 그리고 동안하고 노안을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돈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을 건데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축하고 관리해야 될 게 자신의 호르몬이라는 거죠.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호르몬의 통장이 있어요. 자기 몸속에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그게 노후에서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건강 수준은 여러분들 거의 지금 격차가 거의 없는데 그게 40대가 되면 이렇게 벌어지고 40대가 되면 이렇게 벌어지고 50대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 인생의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게 9988-234. 9988-234는 뭐죠?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당뇨, 고혈압, 뇌졸중, 폐렴, 폐혈증 다 불러줘서 깔끔하게 가자는 거예요. 예? 반면에 가장 이제 불행한 삶 뭐예요? 조기 사망의 삶이죠. 여기 계신 분들 95세, 100세까지 못 살면 다 뭡니까? 조기 사망입니다. 조기 사망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조기 사망이 어떤 조기 사망일까요? 응? 준비되지 않은 조기 사망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제 가족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암이 워낙 많으니까 암 걸리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암은 마음이 준비를 하게 하는 질환이잖아요.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질환들로 인한 어떤 죽음은 미리 준비되지 않은 질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자기가 건강하게 조기 사망하지 않고 살고 싶다 한다면 혈관을 관리해야 되고 또 뭐를 관리해야 되죠?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호르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생체 나이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40세 이후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거, 그 사람이 살아온 인격도 들어가지만 자기가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자기 생체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남자 허리 사이즈 35cm, 여자 33인치 이상이면 플러스 3살 늙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3살 늙고 허리가 갑자기 굽어졌다면 더하기 5살 그리고 코골이 등 수면 장애가 있다면 더하기 3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 습관 속에서 나의 어떤 생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짚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들죠.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그런 거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뭐죠? 노화죠. 노화지. 이 노화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같은 55살인데도 어떤 사람은 80살의 성장 호르몬 수준밖에 안 될 정도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지. 떨어지는 거는 필연이지만 얼마나 떨어지느냐. 남들보다 적게 떨어지는 뭐라는 거죠? 본인의 선택과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여자분도 이제 40대 이후에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서 노화가 확 진행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그러죠? 갱년기라고 그러죠. 갱년기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10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갱년기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병이에요? 고유다공증이죠. 얘가 굉장히 약해지죠. 건강을 결정하는 호르몬 5개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인슐린, 코티졸, 세로토닌, 옥시토신, 비타민 D. 그래서 오늘은 성장 호르몬, 인슐린, 그다음에 성호르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같은 사람인데요. 한 번은 57세 때 찍은 사진이고 하나는 69세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언제가 57세 때 찍은 사진일까요? 12년이 지났는데 저 사람은 생체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12년이 젊어졌어요. 그 24년을 거꾸로 돌린 거죠.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 성장 호르몬 여러분 아시지만 어릴 때는 이제 키 크는 호르몬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거는 평생 동안 분비되면서 세포를 재생시키고 장기를 유지시키면서 뼈를 강하게 하고 지방을 조절하는 평생 동안 나오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10년마다 나이가 들수록 14.4%씩 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10%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배가 나오고 근육이 줄고 배 보지 마세요. 주름살이 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깜빡깜빡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우울해집니다. 해당되는 증상 많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결핍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뭘까요? 성장은 언제 분비되죠? 잘 때.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7시간 이하로 짧든지 잠을 잘 때 코를 고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잠의 질이 좋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 떨어지냐면 채식 많은 사람들이 되게 떨어져요. 성장 호르몬의 원료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 성장 호르몬 되게 낮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지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 고기를 먹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었어. 그게 지방으로 가가지고 살이 쪄서 문제였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장 호르몬 떨어지기가 더 살이 찌죠.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이제 극단적인 건강법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건강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성호르몬.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게 갱년기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집에 계신 남자분들 이렇게 잔소리 많아지거나 우리 여자분들이 갑자기 힘이 세지고 그러면 그게 갱년기 변화인데 갱년기 변화가 가속되는 그게 제일 많은 게 체지방이 너무 많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적정 체지방률을 유지해야 되는데 남자는 몇 프로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까? 20% 이하로. 여자분들은 25% 이하로 유지해야지 이런 성호르몬의 급격한 반대 세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1, 2, 3만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성장 호르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 그러니까 잇몸 일으키기 200개, 스쿼팅 300개. 한꺼번에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세요. 평생 동안 성장 호르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 몸에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껴야 할 호르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인슐린인데요. 여러분들 인슐린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알고 계시죠? 당뇨라는 병에 굉장히 중요해요. 당뇨가 무슨 병이에요? 당뇨.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거죠.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 몸속에 당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몸속에 있는 당은 독이 되거든요. 독이 돼서 뭐를 공격하죠? 혈관과 세포를 공격합니다. 눈을 공격해서 당뇨성 망막증 오죠. 콩팥을 공격해서 당뇨성 신부전이 와서 나중에 투석을 하게 되죠. 그럼 다리를 공격해야 족부 궤양이 오기도 하고 심장을 공격해서 심장병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혈관을 공개하고 이 지나치게 당이 많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화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인슐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슐린이 자기 짝을 못 짓는 병이에요. 기능을 상실한 병이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핸디캡트 인슐린, 기능을 상실한 인슐린이 몸속에서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사해보면 알겠어요. 피 검사해보면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인슐린 또한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인슐린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에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했는데 이 인슐린의 작용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많은 혈당을 그거를 이제 인슐린이 작용해가지고 체지방으로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지금 살이 많이 찌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명을 이제 자가 진단하는 법 보시면 밥, 빵면, 과자 등을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만 밥을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다. 밥을 먹고 나는데 굉장히 졸린다. 인슐린 수명 자가 진단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이제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인슐린을 쉬게 해주려면 어떻게 역할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쉬게 하려면 혈당이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작게 분비되게 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당지수인데 혈당 지수인데 혈당 지수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음식물을 100g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설탕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슐린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면 되게 힘들어하죠, 그죠? 인슐린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갑자기 이제 밥이라든지 빵이 많이 들어오면 힘들겠죠. 그 어떤 습관이 제일 안 좋은 습관입니까?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천히 먹기 위해서 식사할 때는 이것밖에 사용 안 해요. 뭐만 가지고 식사를 할까요? 젓가락만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젓가락만 가지고 식사를 하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죠? 국물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마시지 않는 이상 국물을 안 먹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트륨 섭취, 소금 섭취가 많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무슨 질환이 옵니까? 고혈압이 오죠. WHO 권장량이 5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13g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식사하면 천천히 먹기도 하지만 국물을 안 먹기 때문에 소금과 지방을 줄여준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팁을 알려준다면 섬유 섭취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거꾸로 식사를 하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어떻게 밥 먹습니까?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게 탄수화물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채 한 번, 야채 먼저 먹고 그다음에 야채 아닌 반찬 한 번 먹고 그다음에 밥 한 번 먹고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 섭취가 3분의 1로 줄고 야채 섭취 3분의 1로 줄죠. 이것들이 다 이렇게 당뇨병하고 뭐를 잡을 수 있는 식사법이겠어요. 비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포만감은 몇 분 정도 후에 나타나냐면 20분 정도 지났을 때 포만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체중을 평생 유지하고 싶으면 20분이 지났을 때 식사량의 3분의 1 정도가 항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식사를 해버리면 식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렙틴 호르몬, 포만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덜 먹었다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식사 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폭식이나 가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몸의 소리를 들어라. 내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다와 더불어서 자기의 마음 나이를 젊게 가라는 거예요. 나의 생체 나이, 나의 달력 나이는 지금 30살이지만 나는 20살로 살겠다. 생체 나이. 마음 나이를 그렇게 가지면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화와 젊음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기 제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기 생체 나이보다 10살 아니면 20살까지 젊게 살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얘기하니까 집중도 하면. 네. 난 아까 동안 얘기 나와서 저도 제가 스스로 최강 동안이라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수면과 연관돼 있다는데 좀 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다른 분들도 동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죄송해요. 너무 돌직구 날려서.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사이가 되는데. 근데 저 원장님 보시기에 생체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세요? 아 교수님은 제가 한 40 정도. 이거 봐. 아니 근데-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 웃음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제가 허리 둘레 하나만 좀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동안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네. 상태 동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상태 동안이 뭐냐면 자기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젊어졌느냐. 그래서 원래 자기가 노안하고 동안이 좀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 가족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노력하면서 점점 저는 이제 타고난 노안이거든요. 근데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젊어지고 있으면 그게 나이가 들면서 그게 가속도가 일어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된 사람은 노안이 확 되고 동안이 된 사람 또 동안이 확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건강 수명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아니, 저는 차이점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매년마다 제 사진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비교해요. 근데 계속 젊어져요. 그 친구들이 자랑하시는 방부제를 거- 먹었냐고 그러는데 오늘 아주 굉장히 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게요. 나이가 드니까 이 그 당뇨병 환자들이 주변에 제가 예, 많아요. 예, 예. 특히 인슐린 같은 네, 경우에 예. 오늘 보니까 그게 뭐 늘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지금 아까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네. 인슐린이 없는 거는 인슐린 1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이제 소아당뇨라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 2형 당뇨. 그 인슐린이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죠 이제 기능을 못하는. 네.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분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소모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기능을 못하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단계에서는 약으로 커버가 되지만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면 약으로 안 되죠. 그렇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주사 맞든지 펌프 달아야 되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당뇨병 증가율 1위입니다. 지금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당뇨병이고 제가 봤을 때는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는 10명 중에서 2명,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당뇨병이라서 인슐린 펌프를 달거나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늘어났냐면 두 가지입니다. 소아 비만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성인 비만도 지금 세계 1위 정도의 어떤 증가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식습관의 문제가 예, 가장 식습관의 크죠. 문제, 예, 그다음 운동 습관의 문제 그런 아, 이 것들. 프로 저희 집사님 보면 엄청 뭐라 그럴 텐데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게 아까 그 성인 비만 예. 또 원장님이 지금 허리 둘레 얘기하는데 제가 네. 굉장히 좀 뭔가 자극을 받았는데 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당뇨 조심하려면 저당 식품, 예, 저당 이제- 지수. 예, 저당 지수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니까 옆에 뭐라고 하지? 제일 맛없는 것들만 저기 있잖아. 그러셨거든요. 뭐 호밀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그런 건가 봐요. 호밀, 통밀 이제 잡고 네네, 그래 어떻게 네. 보면 전체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전체 식품 먹어야 되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맛없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지. 흰쌀밥만 우리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금 현재는 탄수화물 중독이고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제 생각이 많기도 하지만 운동을 안 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운동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푸는 자기 몸의 대화. 운동하다 보면 벤틸레이션 되면서 스트레스 확 풀리잖아요. 운동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나 탄수화물 중독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40 이후가 되면은 아무리 그러니까 살이 찌면 그 살을 운동을 해도 그게 잘 안 빠진다고 뭐 그죠. 나이살 때문이다. 그게 이런 얘기- 나이살인데 그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게 호르몬이죠. 호르몬 예, 때문에. 그래서 성장 호르몬하고 성 호르몬,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 인슐린 이 네 개가 다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성장 호르몬도 사실 성장기에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그게 그게 평소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잘못 예,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알고 예, 있죠. 예. 예. 제가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근데 성장 호르몬은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 외국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 오래 못 살겠구나. 그 수명까지 프레딕션 예측할 수가 있다는 지표까지 개발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원장님 얘기 중에 예. 딱 컨셉이 뭐가 들어왔냐면 호르몬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호르몬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예, 저희는 그냥 호르몬은 그냥 있다 없어지고 뭐 이렇게 맞아. 관리하는데 네. 그 가장 좋게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호르몬. 호르몬을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왕도는 없는데 일단은 허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많이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SSEN이죠. 아. SSEN. 그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된댔죠? 생각 중지 훈련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고민 있을 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스트레스 가장 큰 이유가 원인이 뭐냐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주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브앤 기부하시든지 기브앤 포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줄 때는 자기가 상처가 될 만 부담이 될 만한 거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슬립 잘 충분하게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충분히. 코골이나 이제 그런 원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는 아까 근력 운동 어떻게 하면 땀이 날 정도.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약간 숨 차이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매일 하면 좋지만 매일 못 네. 하더라도 30분 이상. 그리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거 슬로우 트레이닝이라든지 저는 그냥 이거 팔굽혀펴기도 진료실 책상에서 하루에 그냥 환자 보다가 하고요. 네. 제 혈압제 때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앉아서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진료 자체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운동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현장에서. 예. 네. 그다음 뉴트리션이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꼭 어떤 특정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6대 2대 2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6대 2대 2로 먹되 약간 배가 고픈 듯이 천천히 먹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으로 건강을 예. 유지하는 음식 건강주의라고 예, 해야 예, 될까요? 예, 예. 그게 꽤 많은데 예. 그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서 자꾸 건강해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제 비건한 저도 되게 비만이신 분이 뭐 흑염소 그 다라스도 한 거하고 개소주는 거 엄청 먹으니까 더 비만이 더 되겠죠. 비만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특정적인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려는 걸 자꾸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음식 먹었으니까 막 술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음식으로 건강 대신하기. 그러니까 특정 음식으로 건강하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 대한 기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기 몸에 소리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 계속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되듯이 예, 예. 너무 과한 건 문제네요. 그렇죠. 그럼요. 과한 건. 뭐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 2잔 먹으면 심장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이제 가유불급이라는 거죠. 건강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가유불급이죠. 중용하고 절제 가유불급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 이 건강, 이 몸의 소리를 좀 주의 깊게 들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민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재무 설계에 대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재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재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나가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돈 이외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 상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고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 우리 통해서 우리는 이 수명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동안과 노안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인슐린에 대한 거, 성장 호르몬, 또 그리고 우리가 칭찬하고 사랑할 때 나오는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호르몬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의학 상식도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들이 더 격상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하고요. 두 강연자의 끝말은 마음이라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나이 또 돈 위에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공통점을 저희들에게 충고해 줬습니다. 새해 계획으로 금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연하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금연하고 나서부터 살이 많이 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대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식욕을 억제하는 니코틴 성분이 없어지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금연이 체지방을 분해한다는 이런 또 핑계를 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끊는다는 게 아니라 인내한다. 네. 는 거고요. 사실은 뭐 체지방 분해보다는 더 잃어버리는 게 더 많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요. 네. 예. 자, 건강을 유지하시는 그런 또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초에 돈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재테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상품만 가입하면 되죠. 내 돈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줄 거라는 생각 감히 택도 없는 소리다. 95세, 100세까지 못 살면 다 뭡니까? 조기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호르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생체 나이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난다.